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0번을 흔들리며 아이는 어른이 됩니다. 입니다. 사춘기 성장 근육을 키우는 뇌, 마음 만들기. 아이 스스로 불안을 마주하게 하라. 대한민국 사춘기 부모, 자녀 멘토 김북년 교수의 예민한 시기를 넘어 단단한 인생으로 이끄는 성장 법칙. 김북년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이 교수님은 유퀴즈에도 출연을 하셨고 진료 대기가 무려 3년이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께 진료를 받고 싶으면 3년 동안 기다려야 해요. 그동안 아이가 다 커버릴 수도 있잖아요. 고민이 있었지만 아이가 이미 커버렸다. 아마도 모두를 다 만나뵐 수가 없으니까 이런 책으로 어떤 그런 극복 방법들을 미리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책을 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ADHD 등 정서 행동 문제 멘토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명의라는 또 찬사를 받고 계시네요. 이런 책들은 제가 아이가 없지만 내가 아이일 때 과연 어땠을까? 나는 어떤 상태였을까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비단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그때 당시에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가지고 왔어요. 자, 목차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굉장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들어가며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은 부모님께, 약간 편지처럼 이렇게 제목을 또 예쁘게 정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며 매일 불안하고 자책하며 잠 못 드는 친구에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그런 친구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1부 뇌성장.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너에게. 이 목차가 길어서 제가 지금 목차를 확인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ADHD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청소년기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2병. 지금 머릿속은 리모델링 중입니다. 두뇌도 성장통을 겪는다고요? 좋아하는 것을 더 깊게. 지적 호기심의 발견. 기분이 널뛸 때는 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자, 두뇌 발달 진단 1, 2, 3이 있고요. 목표 달성의 핵심 전전두엽에 있다. 전전두엽이란 말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은 정말 ADHD가 의심된다면. 그리고 3번은 3번이 있었는데 마음의 강박을 내려놓는 법. 나름의 강박이 저도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고쳐진 것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강박이 천천히 휘발되어서 날아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목차는 2부 마음성장.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늘 불안하고 걱정 많은 너에게. 이것은 비단 청소년, 유아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이 갓생을 위협한다. 불안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다면
나도 우울한 내 모습이 낯설어. 가상세계에서 벗어나 현실로 로그인할 시간. 좋아요를 누르고 부러움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딱 심장을 꿰뚫는 듯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부러움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이 사람이 부러워진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 긍정 멘탈 관리 1, 2, 3 있고요. 마음 검진을 시작합니다.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불안 없는 내일을 위한 마음 챙김. 이렇게 있네요. 책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친절하고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부 내면 훈련. 마음속 불안을 다정하게 받아들이며 좋은 인생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기적. 이게 제목이 길어서 제가 뷰어에서 지금 확인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세상이 정한 행복에서 나만의 행복으로 상상력의 날개를 달 때 성장 가속화의 기적. 잠든 두뇌를 깨우고 마음 근력을 키우는 독서. 잃어버린 내적 동기를 찾습니다. 공감을 통해 인간의 세계는 넓어진다. 선택과 집중으로 강해지는 내면의 힘. 기적의 내면 훈련 1, 2, 3. 1번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 2번 성적 향상의 열쇠 주의력. 3번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방법. 4부 관계 훈련.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내 자신을 찾는 법. 어제의 적과 오늘의 친구로 만나다. 우정을 별자리 삼아 떠나는 인생이라는 여정. 학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면 행복은 자존감에서 시작됩니다. 학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면 이 부분은 직장으로 바꿔도 좀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요. 예체능으로 마음을 토닥토닥.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몸을 움직이는 활동들이 특히나 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받는 느낌이 단단한 마음을 키웁니다. 인간관계 상담소 1번, 2번, 3번 있고요.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엄마의 비교가 힘들어요. 한 번쯤 행복하게 웃고 싶어요. 이런 고민들을 하는군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고민이라는 건 그래도 큰 범위 안에서는 보면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책방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아이들에 관련된 아이들의 교육과 어떤 심리 상태에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면 그것이 아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어른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들어가며 저자분의 서문부터 한번 읽어드려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무엇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 궁금했던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은 자존감에서 시작됩니다 하고, 학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면 직장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면, 이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강해지는 내면의 힘, 요거를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장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고, 들어가며 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가 두 개인데
둘 다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들어가며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은 부모님께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청소년기 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병원과 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님들 대부분이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아이의 변화에 대해서 당혹스러워 하시곤 합니다. 어떤 아이는 작은 일에도 민감하고 화를 잘 내서 어떤 아이는 분명 힘들어 보이는데도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서 어떤 아이는 게임에 온종일 매달려 있어서 어떤 아이는 자해와 관련된 사진과 문구를 SNS에 자주 올려서 등등 그 이유와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돕고 싶은 마음에 괜찮아? 라고 물으면 아이는 늘 신경 쓰지 마.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 있었어. 내 성적에만 관심 있잖아. 라고 톡 쏘아붙입니다. 그건 아이를 키운 노고에 대한 보답이 이런 것인가 하는 좌절감을 느끼실 테죠. 그래도 아이를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부모님들끼리 대화방에 고민의 글도 올려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든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 갓생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물론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른들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야, 신경 쓰지 마.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 있었어. 내가 벌어오는 돈에만 관심 있잖아. 아니면 네 친구들하고 노는 것만 관심 있잖아. 너 게임만 하잖아. 라는 식으로 우리들도 어른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떤 속상함을 표현할 때 이런 말들을 종종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본 것 같은 대사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아이들일수록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해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게임과 SNS에 매달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조차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불안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진료실에서 공부와 성적에 대한 좌절 때문에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많은 아이들이 내가 ADHD가 아닐까? 라고 의심합니다. 인터넷으로 자신의 상태를 ADHD 증상과 비교하여 찾아보고 그 진단을 스스로가 내리는 모습에 더욱 걱정이 커집니다. 부모님들 역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해 하실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아이들은 성장해 나갈수록 점점 부모와의 소통을 줄이고 친구와의 소통을 늘려나갑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내색하려 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대화 자체를 원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부모님의 애정어린 도움의 손길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불과 2, 3년 전인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퇴근 시간이 되면 달려와 안기며 애교를 부리던 아이가 이제는 더 이상 대화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아빠처럼 살기 싫어 라고 반항적인 말을 할 때면 부모님의 마음은 쿵 하고 무언가 마음속에 요동치는 아픔을 느끼실 겁니다. 소통을 거부하니 자연스럽게 큰 혼란과 막막함을 더더욱 느끼게 되고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아빠처럼 살기 싫어라고 얘기하면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갑자기 좀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지만 만약에 제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놈 새끼가 나가! 또 아빠가 사준 거 다 갖고 와. 너 핸드폰이랑 태블릿이랑 노트북 다 갖고 와 그거.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저는 최악의 아버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버지는 되면 안 되겠죠. 네.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아이들만을 위한 책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책이고 내용이고 어떤 깨달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10대에 극적으로 변화하는 우리 아이의 뇌, 몸, 마음, 그리고 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야말로 청소년기라는 어려운 단계와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뇌가 급격히 발달하고 성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겪는 감정의 예민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교육 환경, 즉 끊임없는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혼란 속에서도 아이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자신을 둘러싼 규칙과 규범의 의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답을 찾아가는 동시에 나만의 것, 즉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의 이 힘든 과정을 연민의 눈으로 조금만 더 이해하고 소통해 주신다면 아이와의 갈등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아이들의 태도를 문제 삼기보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문제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겪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부모나 어른들이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할 때 생깁니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박감이나 정서적 혼란 속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이 비난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대한다면 불안감을 비롯하여 분노와 반항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아이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거나 무시하는 말, 즉 넌 안 돼. 이런 성적으로 뭐가 되겠니? 같은 말을 반복해서 던지면 아이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들은 점점 더 마음을 닫게 되고 고립되면서 우울, 불안, 공격성, 반항 같은 문제로까지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위기로부터 벗어나 당당히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이 책, 1000번을 흔들리며 아이는 어른이 됩니다는 바로 그런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과 10대 아이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에서 ADHD, 그리고 10대의 정서 문제부터 행동 문제까지 저는 30년 넘게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로 진료실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경험과 꾸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힘든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 주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도움을 이 책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직접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뇌 발달 과정에서 겪는 급격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들이 느끼는 혼란과 걱정을 공감하며 단지 위로에 그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스스로 힘들게 적응 중인 아이들의 노력을 존중해주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을 즐기는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듣고자 하면 아이는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표현할 거예요.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하거나 충고하려 하지 말고 충분히 공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부모님과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 책은 부모님이 혼자 읽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읽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모님이 먼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와 함께 대화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억지로 읽게 하기보다는 아이가 먼저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아이는 자신이 겪고 있는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신다면 점차 마음을 열고 생각을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이 책을 읽고 대화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책에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마음의 근력을 키워 더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고 동시에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아이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아이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끼고 더 많이 대화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이렇게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그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기 시작할 때 아이들은 부모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부모가 자녀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때 아이들 역시 마음속의 불안을 다정하게 받아들이고 그 불안과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읽으면서 계속 든 생각은 바로, 부모와 자녀를 바꿔서 나와 친구, 나와 배우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읽어도 혹은 직장 동료도 되겠죠. 전혀 다르지 않다. 다를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소개할 수 있는 분량이 좀 적다 보니까 들어가며를 소개해드렸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행복은 자존감에서 시작됩니다. 요거를 먼저 한번 소개해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행복은 자존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나요? 자존감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도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함부로 가출을 한다거나 지금부터 읽어드릴 내용인데
음, 이게 꼭 되게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저 혼자 좀 웃음이 났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함부로 가출을 한다거나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친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도 폭력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 핑계를 대지 않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타인에게 시키며 제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기에 타인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죠. 와, 이 부분 되게 밑줄 긋고 싶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타인도 소중하게 여긴다. 네.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문장이네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위축된 모습을 보입니다. 또 그 반대로 낮은 자존감을 보상받기 위해 약자를 괴롭히고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 또한 굉장히 좀 깨달음이 확 다가오는 그런 얘기네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존감의 토대가 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구분할 수 있는 자아 개념이에요.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들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 양육자인 엄마와 자신을 동일시해 엄마와 자신이 한 몸이라 느끼는 것이죠. 만 3세가 되면 아이는 자기 자신을 나라고 표현하면서 본격적인 자아 개념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만 4, 5세가 되면 자아 개념이 자신을 포함한 가족과 집 등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아 개념이 확장되면서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간혹 자존감과 자존심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자존심이란 말은 남과 비교해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굽히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자존감은 특정한 비교 대상이 없어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인 반면 자존심은 항상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더 예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등 비교 대상이 있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뒤처진다고 느끼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지나치게 높으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자존감과 자존심을 좀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굉장히 딱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존감은 나 스스로, 자존심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도 존중받을 만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보다 나아질 수 없을 것이라 평가합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나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자신을 과소평가해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했다고 하여 자신의 가치까지 낮춰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행복은 자존감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경험이 내 안에서 쌓이다 보면 마음에 키인 자존감도 쑥쑥 자랄 거예요. 다소 아이들을 위한 표현이 가득 담긴 문장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키인 자존감도 쑥쑥 자랄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키는 다들 크고 싶잖아요. 네, 우리는 키는 더 이상 클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키라도 네, 키울 수 있도록 자존감을 한번 길러보자고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잘못을 했을 때 핑계를 대지 않고 인정할 수 있어요. 타인을 배려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특히 청소년기 초기인 중학교 1, 2학년 때는 뇌 발달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따라 자존감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시기의 뇌는 말랑말랑한 공과 같아서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그와 관련된 뇌 부위가 영향을 받습니다. 자존감은 물론이고 친구에 대한 배려심, 절제력, 인내심 등 다양한 인성이 형성됩니다. 무엇보다 이때 형성되는 가치들이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을 만들게 됩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는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요. 아무리 타인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해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키도록 노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수 있는 분량이 좀 한정적이네요. 하지만 굉장히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행복은 자존감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 긴 자존감을 쑥쑥 키워서 마음의 키라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책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눈도 많이 왔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밖에서도 안전사고 주의하시면서 따뜻한 연말 우리 보낼 수 있도록 항상 책방에서도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